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부터 이제 야간 경마가 실로 오랜만에 진행이 됩니다. 야간 경마가 되면은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냐, 이렇게 또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는 뭐 추임마가 유리하지 않다,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하다, 뭐 그거는 이제 속설일 뿐이고요. 검증은 안 됐고, 그리고 뭐 야간 경매에 특별히 강한 마방, 특별히 강한 기수, 뭐 예전에 그런 통계를 내본 적도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경마라고 해서 뭐 주간 경마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특별한 거는 그거죠.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는데, 일요일은 또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해들 하십니다. 저 역시도 피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토일 3일간 경마일 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좀 조절하셔서 금요일날 오셨으면은 뭐 일요일날 오시고 토요일날 쉬시고, 아니면 금요일날 쉬셨으면은 토일요일날 이렇게 이틀 연속 오시고, 좀 굉장히 피곤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하셔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요일날 9시까지 예상해야죠. 토요일날 9시까지 예상해야죠. 일요일은 바로 또 아침부터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하고 시간 조절 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항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서 감사드리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계좌번호, 고객센터 다 똑같고요. 달라진 사항은 이제 입금하시고 바로바로 이제 또 뭐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제 고객센터 콜센터가 요렇게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하시면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뭐 2시 넘어서 발주니까 12시에 전화하시면은 다 처리가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1호 경주는 평소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음성정보 서비스도 역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자, 7월 1일 금요경주가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발주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2시 10분이기 때문에 그 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이제 제주경마의 흐름을 보면은 저배당도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뭐 사건이 있어서 감시에 눈이 많다,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인기 마필에 인기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난주 제주 경마도 금요 경주 보세요. 이게 제주 경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배, 8배, 4배, 10배, 4배, 7배, 마지막 하나만 배당이 나왔고, 또 토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 경주도 한 경주만 배당이 나오고 4배, 7배, 8배, 6배, 10배, 4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경마도 저 역시도 좀 무리하게 중고 배당 막권을 노리는 경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주 경마는 총 8개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세게 붙는 경주, 제주 메인 승부는 제주 8경주입니다. 혼전이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그리고 부산 경주는 이제 7개로 진행이 됩니다. 7개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경주, 3경주만 저배당이고, 1경주, 4경주, 5, 6, 7경주 모두 다 중배당이나 중고배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들에서 배팅 강도를 올리시면 되고요. 메인 승부는 7경주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이라이트, 뭐 끝장 승부, 999 승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의 첫 야간 경마 시작입니다. 저 역시도 기대도 크고 준비도 잘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경주가 3개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부산 경마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주 경마 처음 3개 경주 뭐 잘 적중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주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은 뭐 서울도 완전히 그냥 비가 왔다 퍼붓죠. 부산도 월화수, 제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로 흐름 항상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제주 현재 함수율 10%, 뭐 이 정도면 보통이죠. 그리고 부산도
출전 정보에서 경주로 현황 보시면은 함수율 포화 16%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흐름, 주로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경주가 진행이 되나 그거를 초반부 경주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진행되는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제주 1경주가 저배당으로 끝날 때도 있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믿을만한 말은 인기말입니다. 누구냐면은 5번 산호섬입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이유는 주행검사 때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번 게이트에서 3열 외곽으로 삥 무리한 이후에도 버티면서 사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주기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리고 순발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빠른 마필들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아주 쉽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번 산호섬을 인정을 하고 외곽에 있는 9번 선양도 기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또 이런 마필과의 조합으로 그나마 배당이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일단 5번 산호섬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어떤 마필로 엮어서 공략할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경주부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성남파도가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요. 보세요. 22전 뛰면서 2번 입상했단 말입니다. 복승률 10%.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말이고요. 자, 여기에 최저 배당 형성하는 6번 탐나의 힘도 3회전 경주 입상한 이후에 최근 경주들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신대륙도 5전 뛰면서 빵빵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기 마필들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자, 그 주인공은 누구냐? 4번 영원한 빛입니다. 4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기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주 경마는 특히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은 항상 경주 초반에 스타트는 느리고 후미권에서 추임력이 양호한 걸음은 보여요. 그런데 너무 시간과 거리가 늦어서 아쉬웠죠. 그리고 직전 9번, 2회전 5번, 3회전 7번 이렇게 좀 경주 전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발죽이 좋아졌죠. 약간이라도 감량이 좀 있죠. 이런 말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경주 종반의 걸음은 부족한 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이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영원한 빛 복병이죠. 이렇게 팔리니까 4번 영원한 빛을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인기마 필들이 그나마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무리망우는 승군 첫 도전, 2번 히든카드는 직전에 3착, 5번 파천왕은 직전에 3착. 그런데 이제 5번 파천왕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외곽에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뭐 10번 꿈의 선물 뭐 이런 말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정도이지 5번 파천왕이 선행을 가는데 방해할 말이 아무도 없어요. 직전에도 선행 갔다가 선입 갔다가 이제 3착으로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는 뭐 편하게 선행 가기 때문에 5번 파천왕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인기마 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역시 복병마로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3경주는 5번 파천왕을 충마로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1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부산 경마는 말씀드렸죠. 1경주, 4, 5, 6, 7경주는 배당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1경주는 배당이 나오겠죠.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는 그렇습니다. 뭐 주로가 빠르건 또 함수율이 높건 어떻게 진행이 되건 인코스는 안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1번 신해전사. 1번 게이트네요.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 갈 수도 있어요. 선행 갈 수도 있는데 1번 게이트가 주약이 되겠죠. 8번 골드 스위트는 보시면은 직전에 유현명 기승에서 3착, 4착, 2회전 조인건 기승에서 3착, 3회전 페로비치 기승에서 4착. 능력 있는 기술이 기승해도 그것밖에는 걸음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자, 5번 썬더클라우드. 직전에 최상현이 기승해서
선입으로 오착을 했는데 상대들은 무지무지 약했습니다. 결국은 최저배당, 준대끼리, 그리고 인기 1위 1번 게이트 다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3번 소리태풍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예, 권오천이라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런데 타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스타트도 안 되고 자리도 못 잡고 외곽만 돌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이 1400에서는 선두권 외곽에 나선 이후에 버티지 못하고 걸음이 무너졌고 1300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주거리에 강점이 있냐면은 1200 이하 경주거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왜? 혈통적으로도 짧고요. 말도 기본적으로 좀 짧고요. 주행 자세도 좀 짧은 경주거리를 잘 뛰는 스타일입니다. 자, 직전에 졸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나름 특급 기수인 유현명 기승했죠. 1번 신의 전사가 선행 가면은 그 외곽에서 바로 경주를 진행하면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태풍 이 정도 편성에서도 못 온다면은 뭐 이제 다음부터는 버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는 복병인 3번 소리태풍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만 접전입니다.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일단 발주기점에 있는 1번 특기생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44전 뛰었어요. 다 뛴 말인데 최근에 워낙에 잘 뛰어요. 그리고 발주기점 있죠. 최근에 어떤 말의 기승에서도 웬만하면 입상시키는 박성광이죠. 빠지겠습니까? 저는 안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지존 보배도 직전에 데뷔전 비록 선행 같지만은 후속 마필들을 대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필이 좀 더 세고요. 뭐 외곽 있는 도전 마필들, 별다른 마필들 현장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은 저는 1번 특기생이 좀 더 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배당 한 방을 가든가 아니면은 배당마가 떠오르면은 보이면은 뭐 중배당마권 노리던가 현장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국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국산 육군인데 중거리 경주예요. 또 국산 육군 장거리 경주도 있죠. 그런 경주는 애지간하면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죠. 원래 이런 경주는 기복마 접전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최근에 입상한 마필은 한두도 없습니다. 전적을 보시면은 기복마가 맞고 부진 마필들이 많습니다. 전적이 적건 많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당 마필들 가운데 눈에 띄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번 러닝 워리어가 직전에 4착, 2회전에 3착을 해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데 전체 마필들 가운데 훈련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기도 편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 방송하거나 예상글에서나 웬만하면 인기 마필들 언급 안 해드리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8번 러닝 워리어를 이길 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번 러닝 워리어를 놓고 현장에서는 뭐 저배당으로 갈지 중배당으로 갈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한라마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이제 이 왕조라는 말이 잘 뛰어버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왕조의 사자후, 그죠? 쌍복식, 삼복식, 삼쌍식 다 적중했던 경주였습니다. 직전에 이제 차분하게 힘만 비하면은 직선에서 끈기 나오는 말이고, 이번에도 이제 박성광이가 이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노려야 되는 복병만은 한두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2번 강자 등극입니다. 원래 단거리를 굉장히 잘 뛰다가 이제 2등급으로 올라와서 1400 경주거리에 계속 적응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컨디션이 좋아졌고 전개를 잘 풀어가니까는 이전보다는 순발력이나 경주 종말의 끈기나 모든 게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도 더 좋아 보이고요. 발주기 점도 있기 때문에 경주 전개도 직전보다 훨씬 더 잘 풀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복병만은 2번 강자 등극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분산되어 있어서 배당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전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와칸다나 호랑이 챔피언 이런 말들이 막 컨디션이 좋고 기승기수가 막 좀 아싸라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이나 뭐 김원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신윤섭이는 말을 못하는 신인기수죠. 그래서 복병이 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자,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7번 원더풀 시크릿입니다. 이 말이 특징이 있죠. 말이 한 540km 나가는데 순발력을 바탕으로 원래는 선두권 외곽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자 후속 마필들을 거의 대마신 차이로 여유있게 이겼고, 이번에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 체구가 큰 마필들은 항상 이제 다리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허리에 질병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여전히 스피드와 탄력이 아주 좋은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기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7번 원더풀 시크릿이 근소한 인기 1위인데 인정을 해야 되고요. 후차권은 어느 쪽으로 갈지 역시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직전에 굉장히 잘 뛰었던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8번 안독최고는 주행검사 받고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후속 마필들 11마신 차이로 이겼어요. 5번 불꽃질주도 최근에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꽃질주는 이런 말들에 비해서 직전에 상대들이나 주파 기록이나 결코 앞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독최고도 이렇게 휴양 갔다 와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쓱 쏴버린 말들이 너무 많은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차기 경주에서는 또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꾸준히 상승세로 앞으로 쭉 간다, 뭐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배당 맞고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저배당 맞고는 깰 수 있는 마필들을 놓으셔야 되는데, 자, 3번 안덕 군주라는 말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이제 그 2회전에 결승선에서 안으로 기대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재검을 받고 첫 출전한 경주가 경주권이 불리했어요. 게이트도 8번이었고 진로 선택도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도 기본 걸음은 보였어요. 안으로 기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3번 게이트죠. 그리고 전현준이 기승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세게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안덕군주다. 어쨌든 이 최저배당 맞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았습니다. 이제 국산 오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왜 고민할 게 많았냐면은 인기 마필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도 없어요. 일단 1번 영보스 순발력은 있는 말인데 직전에 이제 페로비치 기승에서 선두권 외곽에 나선 이후에 6차겠어요. 2회전에 꼴등, 3회전에 꼴등. 이번에 발주기 좀 있기 때문에 선행 가서 버틴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퍼플망고도 마찬가지예요. 2회전 경주에 선행 간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직전에 위험명의 기승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전개 잘 풀어갔거든요, 외곽으로. 그런데 말이 서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번이 선행을 쏘면은 그 외곽에서 자리를 잡을 텐데, 훈련 때 컨디션은 직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종반 걸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5번 하만봉어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직전에 3착, 2회전 3착. 그런데 같이 뛴 상대들을 보면요, 지지 말아야 될 상대들이 항상 졌어요. 그리고 역시 훈련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외곽에 있는 8번 치포 오피서 직전에 3착 했는데 다 뛴 말이고요. 컬러윈드 직전에 3착 했는데 역시 다 뛴 말입니다. 어떤 한두의 말을 이렇게 딱 집어내서 이거다, 이 인기만은 되겠다, 이거는 꼭 들어온다, 그런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말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노리셔야 되는 말은 한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 3번 마인드존입니다. 종합지에 어때요? 예, 완전 백판이죠. 들어오면은 999겠죠. 노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훈련 때 컨디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선행만데 전개가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아요. 1번, 2번이 선행을 쏘면 그 외곽에서 자리를 잡아도 돼요. 그러면은 최근에 왜 이렇게 못 뛰었냐? 최근에 못 뛴 이유는 있습니다. 이 말이 예전에 김혜선이 기승을 해서 선행 나선 이후에 최단거리에서 한번 우승한 이후에요. 공백기가 있고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무너졌고 그게 이제 5회전 경주예요. 4회전 경주 2달의 공백, 3회전 경주 역시 2달의 공백, 2회전 경주 2달의 공백, 계속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출전했어요. 직전에는 정상적인 출주에 출전했는데 최근에 맨날 꼴등만 하니까는 그냥 3번 게이트에서 잡고 후미권에서 따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말하고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데 모래를 맞으니까는 당연히 능력 발휘가 안 됐겠죠. 자, 이번에 훈련 좋고요. 전개 잘 풀릴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출주주기에 돌아와서 컨디션은 최근 몇 개월 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지 백판 마피를 놓고 배팅할 때는 좀 과감한 게 필요해요. 마음을 좀 비우세요. 저 말이 꼴등을 해도 어차피 꼴등할 말을 내가 한번 이변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번에는 이종현이가 인기마가 별로 안 좋다더라. 한번 노려보자. 종합지 백판 말인데 얼만큼 많이 배팅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장시간 분석한 결과 인기마 접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찾아낸 말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6번 세기 등급 직전에 이제 선두권에서 힘안배한 이후에 후속 마필들 10마신 이겼습니다. 그리고 쾌제도 전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마필들이 세긴 셉니다. 또 인코스에 이런 말들이 대안이 되기에는 전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배당 인정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누구냐 하면은 9번 공간비행입니다. 일단은 쾌제는 선행을 가도 간신히 이기는 정도였어요. 세계 등급은 워낙에 잘 뛰었지만은 그래서 저 배당이 부러지면은 6번은 들어와도 7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7번이 부러졌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공간비행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직전 경주가 이제 오랜만에 이 말이 우승을 했는데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힘한 배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참고 있었어요. 스타트하면서. 그래서 직선주로 해서 경주 종말에 끈기를 보이니까는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원래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 초반에 밀어붙이면은 외곽이 오히려 선두권으로 나서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 빨리 나설 수도 있고요.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좋고요. 그래서 6번, 7번이 유력하지만은 부러지면은 7번 쾌제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6번, 9번 막권의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대안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사군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다분한 경주입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번 H데이. 여기 써드릴게요. 13주 만에 출전입니다. 독보.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우승을 하고 있죠. 공백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도 선두권 외곽, 2회전 경주는 문세영 타서 선행. 중요한 거는 1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빨라요.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인기마. 3번 마이 데스티니.
직전에 페로비치 기승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했는데 꼴등에서 두 번째였어요. 골든 직전에 경주 종반 끈기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전적 보세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제 유서프라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 유서프를 따라가느라고 다른 말들이 다 가랭이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힘 한 배 하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말이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연투를 할까요? 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사경주처럼 노리실 필요가 있는 게 배당 마크를 노리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제일 세게 보는 말은 10번 청담 드라이브입니다.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빠른 말 언급해 드릴게요.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아델로사리오까지 9번. 어디서 어떻게 경주가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뭐 인기 많은 8번 독보가 앞에 가고 7번 HDA가 선입으로 가면서 제 기대와는 달리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정말.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이 지진나게 접전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타전이면은 이 10번 청담 드라이브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중위권 정도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한 이후에 직선주로에서 외측질로 선택해서 탄력 뽑아내는 데는 최은경이가 거의 정도윤, 최은경 이런 기수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청남 드라이브는 직전에도 혼합사군 편성에서 4착했고요. 이회전 경주는 혼합사군 편성에서 2착했습니다. 비록 1600이었지만 이번에는 1200 단거리지만 어차피 앞에 가는 말들이 이렇게 지진나게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올라옵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 접전으로 싸워라. 10번 청담 드라이브 시원한 배당으로 올라오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10번 청담 드라이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인기도는 굉장히 혼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8번까지 여러 도 마필들이 고르게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노리셔야 되는 경주이고 제주 경마 가운데 유일하게 배팅 강도를 올리는 제주 메인 승부로 공략을 합니다. 누굴 노리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공략하냐면은 이 2번 봉성대로입니다. 봉성대로인데 자, 이 말이 이제 4등급에서 레이팅이 높아서 맨날 부중이 높아요. 60, 57, 막 56 이렇게 달고 뛰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60km를 달았는데도 그냥 최선을 다해버렸어요. 입상을 하지 못하고 3착으로 승군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편하죠. 왜? 다음에도 높은 부중을 달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군 첫 도전이니까 어때요? 부중이 대폭 낮아졌죠. 그리고 발축이 이점이 있죠. 승부가 되는 문현진이 기승을 했죠. 이런 말들도 보시면은 전적이나 그간 뛰어온 걸 보면은 뭐 막강한 상대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봉성대로가 승군 첫 도전 감량 2점 유리, 경주 전개상의 2점,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노리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봉성대로를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끝장승부입니다. 곡산 5권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요, 여러분 외곽에 있는 말들이 다 인기를 얻거든요. 아델보스, 최강마린, 원더풀 버브캣, 야생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최강마린은 중후미권에서 탄력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밋밋해요. 능력이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 앞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델보스나 원더풀 버브캣이나 야생화나 특징들이 있어요. 아델보스는 장거리를 뛰어봤지만은 계속 고전하고 있는 말이고 짧은 경주거리에서 그냥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인 정도가 전부였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7번 원더풀 버브캣하고 야생화하고 1600으로 장거리 경주가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선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직 장거리 경주를 소화했을 정도로 능력이 좋은 말들이 절대 아닙니다. 5번 아델보스는 차분하게 힘 한 배에서 탄력 나온 적도 있지만은 최근 경주들은 선행간 이후에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말들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이 2번 다이아포스입니다. 2회전 경주에서 입상을 했는데 상대들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상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직전에는 이제 박종호가 기승을 했죠. 이 부산에서 신인 기술 문제 있는 기술이 몇 명 있죠. 그 가운데 한 기수인데 당연히 제대로 몰아줬을 리가 없죠. 이번에는 잘 타는 기수인 서강주가 기승을 했죠. 그리고 1600, 1800 이렇게 장거리 경험이 많은 말이기 때문에 타이밍 분명히 잘 잡고 들어옵니다. 이런 말들도 다 짧죠. 밋밋한 말이죠. 순발력은 있는데 종방거리는 부족하죠. 어쨌든 인기 마필들이 쭉 앞에 갈 건데 직선주로 들었으면은 뭔가 하나 휙 날라오면서 이런 인기말을 깰 텐데 그거는 바로 2번 다이아포스입니다. 네, 2번 다이아포스. 자, 마지막 경주인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혼합 3군 1200 이제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플랫베이브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면서 입상. 4번 월드삭스 이제 직전 1200 경주 거리에서 잘 뛰었고요. 그리고 7번 골든벼락은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율이었고 쉽게 선행을 갔는데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외측 진로를 선택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 5번 볼라벤. 직전에 이 말이 이제 1400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1400을 잘 뛰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1200이기 때문에 경주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0 경주거리는 어떤 말이 선행을 가도 직선주로에서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다 때려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 경주거리에 진정한 강점이 있는 말이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이점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전혀 밀리지도 않고 순발력이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대가 잘 타줄 겁니다. 그래서 5번 볼라벤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일 이제 야간 경마 첫 경마일로 진행되는 금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는 뭐 잘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최종 점검 잘하고 내일 현장에서도 촉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금요경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